안녕하세요. 올해 첨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스트 편입 학업 계획서 첫 번째 항목을 사료를 살펴볼게요. 작년에 4번 항목을 살폈는데요. 올해도 항목이 동일해서요. 똑같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항목을 살펴보고자 1번을 선택했어요. 1번도 전공 내용과 전공에 관련한 어떤 배경적 소양이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니까 4번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기계공학과로 전제하고 상정하고 사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의해서 볼 점은요, 그 역량과 장점, 단점 등이 어떤 흐름으로 글의 천자로 어떤 비중으로 흐름상 나와야 되는지 그 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컴퓨터 공학 지식을 활용해 1인 코딩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동작을 구현하는 기계를 제작했다. 여기서 동작을 구현하는 기계 제작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코딩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동작을 구현하는 기계가 있어야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는 계기가 있을 거고 또 그 계기의 바탕이 되는 역량까지 엿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요. 본인의 어떤 배경이 있을 때 거기서 지원하는 전공과 맞닿은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선 동작 구현 기계 이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연결을 강조하며 직접 교육자를 만들었고 시연을 통해 기계의 구동 범위와 힘의 관계를 설명하며 단계별로 기계공학 관련 지식 제공했다. 해서 여기 또 나오죠. 기계의 구동 범위와 힘의 관계를 설명. 이것도 기계공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와야 본인의 역량이 나오면서 전공과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읽는 사람한테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안 사용하진 않죠. 게다가 이 지원자는 컴퓨터 공학이라는 선행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합성을 갖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요소를 읽는 이한테 제공하는 셈인 거죠. 코딩으로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감각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기기를 꼼꼼히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로봇 구현을 학습 목표로 설정할 수 있었다 해서 이 로봇이 나오면 이제 기계공학과의 매치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이 내용은 이제 4번 항목 같은 거를 작성한다 했을 때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 가서 로봇을 어떻게 구현하겠다 이런 걸로 시작점을 마련하는 거죠. 1번 항목이니까 이렇게 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역량도 나오고 또 전공도 연결성 있게 어휘와 문장을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로봇 과정을 신설해 학생들을 지도하며 틈틈이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을 학습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로봇 경영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받았다. 여기도 또 나오죠. 여기요. 기계공학과 인공지능 학습. 이제는 기계공학을 하고 또 이 지원자가 로봇을 연구하고 싶어 하니까 인공지능이 없이는 거의 이제 연구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죠. 인공지능은 필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행 지식으로 갖췄다 하면 또 연결고리가 또 탄탄하게 잡히는 거고요. 로봇 경연 대회 참가의 금상, 이건 그냥 그 자체로도 역량이 나오는 분야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건 이 자체가 곧 역량이에요. 추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도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방 환경에서 커팅과 밴딩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로봇 모델을 개발하며 코딩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의 실용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연구 과제에 대한 로봇 경연 대회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받는지 그 내용이에요. 커팅과 밴딩 이런 건 좀 어려운 동작인데 그걸 로봇 모델로 개발했다는 건 코딩도 해봤고 이제 기계공학에 대한 주식도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자체로도 금상 받은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서 또 역량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핵심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로봇 경연대회 경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지식을 응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떠먹여 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창의적으로 지식을 응용한 역량을 갖췄다. 이걸 읽는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쭉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인데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명시적인 어휘로 창의적, 지식, 응용하는 역량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다음은요. 장점과 단점이 나올 차례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자세가 장점인데 이는 특정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이어져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재주가 있고 흥미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만 아는 건 좀 부족하니까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그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과학 기사와 논문을 읽고 해당 지식을 생소한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 반복하면서 꾸준히 장점을 발휘해 연구 역량의 기본을 다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덕분에 타 분야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고 교육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해서 교육 사업도 또 한번 끄집어냈어요. 그것도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학생들에게 개념을 쉽게 설명, 이거는 뭐 장차 연구원으로 성장해도 쓸모있는 기술이라고 하겠죠? 혹은 또 교수가 된다든지 교육하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자세이자 역량이라 할 수 있으니 장점으로 선정해도 아주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점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관심사가 넓은 까닭에 종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집중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집중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유연한 자세가 효율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집어낸 단점이에요.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해야 된다는 개선 사례를 하나 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범위를 특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까지 스스로 제안, 분석하고 마련까지 한 상황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단점을 보여주는 게 결코 단점이 아니죠. 이게 이제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단점인 거죠. 현재는 단점이나 미래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 문장이 나올 흐름이 생깁니다. 유니스트에서 기계공학 학습에 집중하며 관련 경험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연구에 필요한 창의력과 응용력의 토대를 다질 것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문장까지 넣었는데요. 실제로 한다면 조금 더 손볼 분야는 있죠. 부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내용을 살짝 뺄 수도 있습니다. 중복적인 내용들은요. 이건 사례니까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첫 번째 항목을 다뤄봤는데요.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로이 첨삭 한국 사이트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